LG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앞으로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와서 맞출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더 이상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SKC 같은 경우는 동박회사니까 네. 괜찮다. 지금 보유 관점. 네, 지금 손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 더 비중 늘려가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김인수 대표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서 네. 하나 사시라고 얘기한다면 뭘 사시겠어요? 대주전자재를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네. 그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보죠. 네. 지금 일단 이걸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이거 상장일 날 이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좀 돼요. 이거 그날. 근데 상장일 당일은 그러니까 무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상장하고 나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이 높죠. 저런 새로운 종목들이 탄생했고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높다가 보통 보면은 이제 줄줄 밀립니다. 약간 밀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 종목이 없다가 대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시장을 막기 위해서 보통 보면은 이게 편입돼서 나올 수 있는 효과, 특히 선물 옵션 매매하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또 ETF라고 하는 이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게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삽니다. 처음에 그렇다고,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건 기본 물량은 사고, 그 다음에 약간 위축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맞추려고 하겠죠. 그때는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이고 비싸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고점대를 다시 넘어가기는 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가장, 혹시나 고점에 만 55만원대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45만원대다 보니까 한 10만원 물린 거죠. 그래서 폭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지금부터는 아마 상장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보시되, 지금은 상장 초기다 보니까 수급 논리로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 수급 논리로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연기금이죠. 네. 이쪽이 얼만큼 수급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지금 보면은 기관 쪽에서도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죠. 뭐 더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욕은 안 하겠습니다. 해봐야 뭐 필요도 없고요. 지금 들어오는 연기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래도 이런 패시브 자금 효과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한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SKI 테크놀로지죠. 이것도 한번 지난 과거 때 상장하고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죠. 충격받고 뭐 좀 재미가 없다가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쭉 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매트가 나와서 이 고가대를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적어도 오늘 이번에 만든 고가대는 한 번은 넘어온다라고, 한 번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연기금이 매수하느냐, 기관들이 계속 사느냐, 이쪽이고요. 그런데 쭉 매수했던 거 연기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또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다 갖다가 또 욕할 뻔했습니다. 네, 이런 거는 하셔도 돼요. 네. LG는 요즘 욕 좀 먹어야 돼. 네, SK IT 테크놀로지 때도 그랬고, 또 하나 볼까요? 카카오페이 한번 보게 되면은 이때도 같이 나왔던 변화가 거의 초기에는 지금 재미없죠. 부진하게 만듭니다가 연기금이 계속 산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 패시브 자금에 들어왔을 때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좀 얼마까지 밀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연기금 계속 사고 턴하는 과정 쪽에서 비중을 살짝 더 늘리셔도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고가까지는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보시되, 작년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강한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LG에너지 솔루션도 거의 비슷한 궤를 만들어 가되, 아마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즉 지난 만들었던 고가대 부분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정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한쪽에서 55만 원대 이상에서는 비중을 서서히 정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 그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뉴스 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오늘 보니까 독일 벌칸 에너지에서 수산화 리튬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안정적 수급 체계를 구축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예. 아마 당분간은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 가격. 네. 상장 이후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가 정상회담 같은 거, 정치적 이슈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다 물밑 협상해놓고 다 준비해놨다가 가면은 이제 터트리잖아요. 네. 뭐 비슷한 거겠죠. 상장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한 2월 9일, 한 2월 중반 정도까지는 거의 그런 쪽으로 나올 텐데,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너무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앞으로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100만 원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크고요. 하지만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와서 맞출 정도까지만 딱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빠져나오신 다음에 더 이상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요.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LG화학 이 분할 상장 이슈 이거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그 찬성 반대 그 주총할 때 네. 그때서부터만 영상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별로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다 체감이 되니까. 네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뭐랄까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 시장이 그래. 계속 한 번은 당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반복해서 당하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 똑똑해진 결과가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 결과였죠. 네, 기관들도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욕 먹겠다 싶다 보니까 아예 청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IPO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은 발달된 저희 동학 개미 운동이 주축이 된 이 주식시장과 자본주의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8.15가 함께 하실 거죠? 네, 너무 오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네. SKC 그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수급이라는 게 이 배터리 완성 배터리 세트 업체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이제 대장주가 됐잖아요. 시총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의견. 네. 그러니까 사면 이쪽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부각이 되고 있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앞으로 그 하나의 완성 세트 업체 그 어떤 섹터를 네.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당장 실적을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분기도 적자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의 동력들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쪽은 살짝 좀 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쪽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머지 팔고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소외되는 종목들을 사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SKC도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동박도 쇼티지입니다. 동박도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큰 거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장기 공급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SKC 이런 거 밀릴 땐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기조로 봤을 때도 계속 우하향이죠. 지금 저점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소외죠. 완전 그대로. 게다가 또 대표적인 동박의 주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그렇게 오래에 대한 실적도 자신감이 높은데 소외돼 있죠. 이런 거는 저점 때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지금 같은 소외된 때 비중 늘려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주전자재료도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올해는 아마 그 실리콘 그러니까 음극재 들어가는 첨가제 쪽에 실리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관점으로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 나노신소재 이런 쪽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외됐을 때는 또 관심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네. 삼성 SDI 저평가 그 매력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고요. 자,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지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보시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그 밀리게 되면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단 반등은 할 수 있다. 네, 반등은 아마 지난 고점대 정도까지는 보되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과정 쪽에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쏠린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땐 동박이나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소외된 다른 종목들을 서서히 매수하는 게 맞겠다. 지금 그렇다면 SKC 지금 물리신 분이 이제 상담을 주셨는데 네. SKC 같은 경우는 동박 회사니까 네. 괜찮다. 지금 보유 관점 네, 지금 손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 더 비중 늘려가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비중을 늘려도 된다. 네, SKC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오랜만에 비중 늘려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잘 안 했었나요? 네, 안 했어요. 그러면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그러나 제가 요즘 모든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전문가를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말고 팩트 체크 왜 좋은지에 대한 그 이유, 논리, 근거 요거를 확인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쑥스럽네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좀 민망하긴 한데. 네, 다른 분들이 여기 815 나오셔서 매수 얘기를 잘 안 하시나 봅니다. 네, 날카로운 대표님의 네, 멘트 하나가. 네. 네. 그 첨보는 어떻습니까? 첨보도 좋죠. 지금 첨보도 이쪽이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다고 했다가 그 전부터 위축됐던 대표적인 뭐 첨가제와 관련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높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2차전지 ETF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들어오기 위해서 나머지를 줄이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회사고요. 이런 쪽에는 오히려 첨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밀리게 되면 단기 제 기준으로는 과매도 국면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대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자리로. 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마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이때 북미 공장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확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조금 북미 쪽에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동안에 두산에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악명 두산의 그늘에 좀 있다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좀 자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동박 쪽도 있겠지만은 OLED 쪽의 소재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는 회사의 방향성은 맞다 보니까 자신 있게 좀 증설하고 했었으면 물론 자금의 문제겠지만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자금은 충분히 이런 회사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쯤 움직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대는 금방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8만 원대죠. 예. 그쪽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흔들릴 때는 계속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네네. 주식에 대해서 네. 제가 김인수 대표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서 네. 하나 사시라고 얘기한다면 뭘 사시겠어요? 대주전자재료 사겠습니다. 네. 네. 기껏 상담해 놓고 앞에 종목을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에선 대주전자가 지금은 탑픽이다? 네.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첨가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CM 계열 쪽에서 가장 큰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이쪽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격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쪽도 지금 최근에 원자재 올라가면서 가장 수익성은 좀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CATL 실적 발표한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고 140%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순이익도. 그래서 역시나라고 해서 지난 중국의 금요일 날 시장을 끌고 갔던 게 이쪽 계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NCM 계열은 첨가제를 통해서 모든 그 안정과 그리고 또 폭발에 대한 안정과 충전 시간을 또 끌어올리는 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여기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겁니다. 특히 삼성 SDI의 젠5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은 뭐 말씀드렸듯이 첨보,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SKIT 한번 볼까요? 네. SKIT 같은 경우 네. 지금 뭐 또 적자 전환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뭐 상당히 손실을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라면은 월요일 날 이 정도 상태, 아니 월요일이 아니죠. 목요일 날 이 정도 네. 상태로 나왔을 때 한번 시가는 약할 것 같습니다. 시가는 네. 근데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접근했다가 아마 이번에 나왔던 개파락대 부분 정도쯤에서는 빠져나올 생각은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죠. 근데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이 유독 악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분리막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뛰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그만큼 투입되는 원가가 높다 보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수익성을 맞추지가 못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 취약 구간들이죠. 그러면 반대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약간 줄어드는 구간 쪽에서는 그동안에 증설도 많이 해놓고 매출도 같이 뛰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실적들이 갑자기 다 좋아질 겁니다. 그때 구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국면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를 눌렸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같은 적자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구간들이 어딜까? 물론 가격들은 반등은 하겠죠. 그 포인트를 맞춰서 보게 되면은 아마 주식을 살 기회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원인이 테슬라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 네. 많이 빠졌잖아요. 10%인가 얼마 빠졌으니까. 네, 네. 이게 상승 반전하고 이러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것도 하나의 기대는 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쉽게 얘기하면 작년까지는 괜찮았다. 우리도 자동차 만들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근데 올해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려움이 공급 부족이다.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칩과 관련된 쪽은 이번에 분명히 수혜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앞으로 이 회사들이 다 이쪽을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즉 비메모리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종목들이 많죠. 그렇게 위해서는 또 비메모리 쪽은 계속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나 지금 네. 뭐 질문을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댓글 하나 보고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또 쇼킹한 네, 네, 내용도. 강큐님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네네. 강큐님이라는 적겠습니다. 분이 예.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한마디 하셨어. 네. 바보. 네. 예, 마음에 와닿고 예, 바보입니다. 네. 네. 자, 우리 2차 전지 장비주 네. 최근에 사실 이런 어떤 뭐 자동차 회사들의 내재화라든가 네. 이러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테마 형성하면서. 네네. 지금 흐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비주들 분위기 한번 좀 봐주시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엠플러스고요. 네, 그리고 또 엠플러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영역 쪽에서 SK향으로만 들어갔던 게 좀 크다 보니까 좀 너무 편중된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바꾸기는 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동향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또 북미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가는 게 아니다. 같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좀 기존 주주분들에 대한 지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섹터에 대한 하나의 중심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쪽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다 같이 간다, 공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주를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발주를 하겠죠. 그럴 수주를 어디를 많이 하느냐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1, 4분기부터 나오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라든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V1테크도 얘기가 좀 V1텍이죠. 예. 이쪽도 좀 부각받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신성델타테크나 나라이멘디처럼 너무 LG 쪽만 바라보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이 물론 LG 쪽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도 같이 큽니다. SK나 삼성 SDI도 같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기술이 더 가깝다라는 쪽에서 저는 탑픽으로는 하나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기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장비주,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저렇게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야 이제 뭐 내가 더 버틸까 어쩔까 이제 하면 되는데 심플해지는데 신규 매수를 네.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자리를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틴 저런 주들을 사는 게 맞냐?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게 맞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주기술. 아까 1,000만 원 대주전자. 줄이면은 그거 산다. 네, 대주전자 산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런 판단을 냈냐면은 일단 이거는 가장 탑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싹 많이 내렸고요. 거기다가 여전히 기술력이나 앞으로 쓸 효용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싸 보이니까 지금 당장 산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근데 오히려 이제 하나기술이나 이런 대표적인 이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개연성이 높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LG와 함께 아마 발주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의 동향들은 수장고를 체크하자라고 단서를 제가 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잘 모릅니다. 바보라서요. 삐졌어. 이제 좀 새침하게 하려고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예민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삐지세요. 네, 너그러운데요. 뭐. 아니 근데 바다의 보배가 바보라고 그러네. 네. 별로 위로가 안 되시네. 네, 별로 안 됩니다. 이미 충격을 받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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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증권주 한번 볼까요? 지금
증권주에 물리신 분들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네. 금융주들을 아마 매입하신 것 같은데. 네. 아까 대표적으로 봤는데. 어떤 종목을 아까 보니까 한양증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네, 한양증권. 한양증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상기에 가장 수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은행주고 거기다가 뭐 보험주 정도고 증권주는 피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기에 적합하게 매매할 종목인가는 일단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대형주긴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좀 폭이 좀 다르죠. 다른 증권주와 좀 다르죠. 그러네. 좀. 왜 그러냐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합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가 좀 그래도 그나마 받쳐준다고 봐야 되겠죠. 뭐 미래에셋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이런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정도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괜찮겠진 하겠지만 증권주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배당 메리트밖에 없는데 배당 메리트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의 충격 쪽에서는 또 거래 대금이 많이 줄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증권주에 매력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차라리 올해 하반기 정도쯤 가서 한 여름 때 부분부터 좀 많이 소외되고 재미없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반등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20% 정도 마이너스 19% 손실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30%. 이거를 지난 작년에 샀으면은 배당이 높거든요. 한 4, 5%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빼고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한 지금 15,000원대 이상 넘어오게 되면은 손해폭 많이 조금 좀 줄으실 거예요. 그때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걸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금융주로 봐야 되냐, 플랫폼주로 봐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카카오뱅크 지금 마이너스 35%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도 이 카카오로 보는 게 아니라 뱅크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고평가된 구간이잖아요. 네.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나온 입장 쪽에서 카카오뱅크가 이 플랫폼의 입장과 함께 영업을 확 하기에는 제한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강점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뱅크만 혼자 대출 총량제에서 빼주나요? 이것도 아니죠. 여전히 해당된다라고 하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강점을 살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은행의 그 관련된 규제와 테두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라고 하게 됐을 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플랫폼화된 어떤 이득을 찾을 게 없죠. 은행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뭐 나중에 이걸 또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 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한 4만 1,100원 한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되면 이 정도에서는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은행주로 본다고 하면 아직도 고평가고 그러면 아직도 더 그 밸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이 종목 상담 코너였었죠. 근데 네. 앞서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사이사이 제가 다 껴가지고 예. 네, 그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소화가 된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네.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바보라서. 네. 야, 뒤끝이 있으신데. 네. 오늘 컨셉트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제가 아이디를 잊어버렸네. 그분이 누구시더라? 강큐님. 꼭 기억하세요. 예, 그거 기억하겠습니다. 예. 네, 강큐님. 네. 이걸 제가 왜 적고 있죠, 근데? 네. 저 옆에 적는 거 봤어요. 네. 네. 지금 일단 네. 이제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한번 뭐 사실 오늘 미국장, 내일장, 뭐 모레까지 한 3일 남았네요. 그렇죠? 네, 네. 한 세 번의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네. 이제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상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네. 그리고 목요일 날 시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나빴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참 어렵네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다가 저는 바보라고 생각 안 해요. 충분히 이걸 답하실 수 있는 화이팅. 네. 갑자기 단어가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바보 요구에 다 나왔는데 제가 아마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 과매도 구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황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금요일 날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레벨업보다는 이제 낙폭 과대를 이제 어느 정도 만회하는 과정들이 일단 1차로 2,700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700선 자체가 갖는 의미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시장을 끌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저항이 2,800선 지난 고점과 연결되는 2,820선 부근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식 계속 손해만 보고 있고 타격받고 좀 어지러웠다. 그렇죠. 근데 전혀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아마 2,800선 정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서 혹시나 흔들렸을 때 대처를 못할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쪽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서 좀 압축해서 대응하고 다른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2,800선 근접 쪽에 들어갔을 때 한 10%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를 할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또 이게 계속 시장보다 잘 견딜 것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좀 2,800선 근접할 때는 내 계좌를 압축하는 쪽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현금을 갖고 마련한 다음에 시장이 또 흔들리겠죠. 흔들리는데 다음에 어떤 식의 주도주가 나오고 어떤 식의 시장이 관심이 높은 쪽으로 내 계좌를 옮겨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버텨보자. 지금은 좀 빠지더라도 아마 하락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약하게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또 2,600선 테스트가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질적으로는 2,700선 이상으로는 돌아오려고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여러 가지 또 여파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700 밑에서는 안 판다라고 보시고 2,700선 위상에서 2,800선 근접으로 됐었을 때 그때 액션을 취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장 사실 지금 생각해 보는 게 뭐 의미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바뀝니다. 네. 네, 네. 그 자신의 그 대응 시나리오 네. 이런 걸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그렇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리라. 네. 이게 없으면 바로 닥쳐가지고 막 우왕좌왕 당황하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속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잘하시리라 믿고요.